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 전에 소유 지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관리처분 흑석산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꺼번에 세 분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 기다려주십시오. 그 뒤에 분부터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마을대기 주소로는 예, 주소로는 255-38 집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 카페 그쪽에 제가 미리 올렸습니다. 이 숫자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미리 아셔야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할 것 같아서 미리 올린 것을 제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거는 조합원 수가 왜 갑자기 180명 늘어났느냐에 관한 겁니다. 클린업 시스템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면은 거기에 이 사업 시행 계획이 있고 관리 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 시행 계획에 보면은 일반 분양이 572세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 처분 계획에서는 376세대로 나와 있어 가지고 196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분양 한 세대에 하면 거기서 1억 이상이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 196세대면은 200억 이상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덕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우리 재산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를 따져보니까 신청을 좀 많이 하시더라, 예산보다 많이 하시더라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모호한 답변이고 그 시행계획서를 살펴보면은 계획서상에 나오는 그 조합원 수가 1078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1078명이 갑자기 그 처분 계획에서는 180명이 늘어난 12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있는 것은 도저히 상식 이해하고 이해되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간단한 거니까 답변 바라해 주시겠습니까? 미리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원 수가 최초 1058명입니다. 근데 현재 분양신청 사업시행 경우에 분양신청 후에 분양신청을 하신 조합원은 1002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최초에 그 클린업 시스템에 올라갈 즈음 그 계획과 지금 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은 조합원들이 2주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2주택. 가격과 주거 조정 면적 근거에 해서 2주택을 신청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을 제외하니까 일반 세대수가 376세대가 됩니다. 2주택 신청하신 분은 44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한 건데 미리 다 질문 올렸으면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지. 말이 안 되네. 선생님, 조합원님 그렇게 언성 지르지 마시고요. 언성 지르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세요. 여기 OSD 모여있어 여기. 조합원님 이쪽 내려와서 하세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며칠 전에 질문을 올렸으면 정확하게 숫자를 여서 답변해 줘야죠. 네,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아우리 PMC의 송보찬입니다. 저희 조합원 숫자가 최초 아마 그 조합설 일가 당시에는 1,040여 명 정도 됐었고요. 중간에 조합원 변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저희 무허가라든가 이상승 건축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수요자가 확인이 되면은 조합원으로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초 저희가 1,040여 명이었던 게 1,050몇 명, 1,060몇 명, 1,070몇 명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는 계속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업시 인가 당시에 뭐 조합원 저희가 숫자가 1,050여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관리 처분 때는 왜 청산자를 200여 분 정도 말씀하시는 거는? 조합원 수가 1258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1258명. 그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숫자를 미리 다 올렸는데 왜 그래요? 그 조합설립 인가한 사항은 1,002명입니다. 1,002명이고요. 약 70여는 권리 수가 좀 변경이 되는데 이 수가 공유자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리자 수로 따지면 200여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산자는 60여 명, 70여 명 정도 되는데 한 필지의 공유자가 30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공유자. 구별하고 두루뭉실하게 그래 하지 말고 미리 내가 했죠. 명부를 가져와가지고 딱 보여달라고 내가 미리 했는데 왜 지금 뭐 그래요? 정확한 수를 보여달라면 제가 조합원 명부를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현재 관리처분 계획안에 클리감에 올라가 있는 숫자는 약 200여 명으로 공유자를 개개별로 다 포함해서 숫자를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한 30분 시간 드릴 테니까 명부 가지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며칠 전에 그렇게 올려놨으면 정확하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 일단 조합원 수하고 클리너 수무 시스템 관련해서는 지금 명부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이제 질문 끝나셨죠? 일단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지금 했죠. 조합원 수요. 예, 조합원 수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명부 가져와가지고 정확히 확인해주고 또 한 가지 네,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원. 또 한 가지는 국공유지에 관한 겁니다. 국공유지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으로는 그 두 가지 항목이 지금 관리 처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는 9,9천짜리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 계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덩치가 큰 게 400억짜리, 그거는 국공유지 매입비,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간단한 게 이제 9,9천짜리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이 이제 어디하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 정비업체인 도시업우리 BH하고 9,9천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님, 그 질문을 한 번에 다 받고 1분 읽다가 하고 다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받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국공유지 이 무상양도 용역 계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고 관청에서도 다 그렇게 확인을 해줬고 대표적인 허위 계약이고 또 언론에서는 불법 계약이라고 그랬고 관청에서는 애둘러서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국공유지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땅이 있다. 그러면은 동작구청에서 서울시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얼마를 양도할 건지 결정하는 거고 뭐 기재부 땅이 있으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행정관청 간에 협의해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조합에서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왜 쓸데없이 이 다른 업체가 끼어들어가가지고 9,9천을 받아갔는지 이것은 완전히 상식이하고 이것은 조합장님과 도시아우리 BNC 대표님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인데 이 계약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는지
조합장이 분명히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와 우리 PMC에서는 그 사이에 이미 받아간 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용 내역을 밝혀주세요. 그래야지 허위인지 실제로 일하는 데 썼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질문 다 하시죠. 그리고 덩치 큰 거 400억짜리에 관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뭐에 관해서요? 400억 국공유지 매입 비용, 매수 비용, 그 다음에 뭐죠? 좀 용역 계약,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근데 그 답변의 포인트를 어디 맞추시냐면은 우리가 왜 400억이나 주고 또 국공유지를 매입해야 되느냐의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는 정비 기반 시설을 우리가 받는 국공유지보다 4배나 더 주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보시면은 땅을 4배나 더 주고 또 땅값도 400억 별도로 주는 꼴입니다. 이거는 우리 재산 뜯어가지고 다 국공유지 하는 구청하고 시청하고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요. 이거는 그 상식 이하고 원래 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벌써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것을 잘 계획을 해가지고 마포구 쪽에서는 이미 그 구청으로부터 195억을 도로 받아내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런 치밀한 전략하에 우리 재산을 아끼려고는 안 하고 그냥 펑펑 퍼다주는 쪽으로만 해가지고 이때까지 이 400억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집행부에서 그거는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죠. 먼저 국공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GS건설 윤대성 소장님께서 국공유지 매입비 약 400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역 내에 도로라든지 국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부분의 땅과 아니면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깔고 앉아 계신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나는 안 사겠다 포기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관리처분 계획을 총회를 성공리에 끝나고 나면 다음 절차는 국공유지 매입 절차가 들어갑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400억은 당장에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깔고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시겠다 하는 분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매 계약 체결을 진행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깔고 앉으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겠다 이러신 분들, 그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안 사는 땅, 그 다음에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땅, 이런 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 전까지 조합에서 일괄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00억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 흑석성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개발 구역에서는 다 이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상에 대해서 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불하느냐, 그 부분이죠. 근데 저희는 최초에는 이 금액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조합에서 이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 지금 인터넷 카페에 보시면 보통 한 1% 내지 3%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제시한 금액은 관리처분총회 책자에 올라온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고 약 3.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조합집행부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추후에 다시 재협의를 하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저희도 재협의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 끝내고 계십니다. 여기 회의를 처음에 설명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설명회 끝나고 질의 응답을 받기로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성숙된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흥분돼 있지만 그래도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신청하는 거 이분 먼저 신청을 했는데 무슨 아니요, 제가 이분 들어온 건 제가 들어온 걸 들어오고 봤습니다. 지금 들어오기는 늦게 들어왔지만 지금 질의를 한다고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질의인 저분들이 먼저 손을 들고 계셨어요. 언제 손을 들까 내가 선생님, 잠시만요. 자, 뒤에 손 드신 분, 아니 앞에 분이 먼저 들으셨어요. 그죠? 예. 친구 -231 이채성이라고 합니다. 저 아까 신대성에너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아까 사업 단가를 2012년으로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최근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2년 후에 신대성에너지 단가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발표하지 않느냐면 그 단가가 엄청나게 내려갔거든요. 시장 가격에 맞춰라. 그래서 신대성에너지 단가가 2012년 기준 16년 3, 40%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 지금 지열만 300으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지열, 또 전기차 충전소 있죠. 그거 합쳐서 300으로 하시면 안 해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아주 제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면 너무너무 부풀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견적받아 보면 반가격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제가 같이 답변 드릴까요? 먼저 답변 드릴까요? 보면 아까 신재생 공사 관련해서 에너지 공사비 관련해서 약 9,000kW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설비 시설하는데 약 150억 정도 소요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세대로 배관 연결하는 공사가 약 우리 1,700세대지 않습니까? 각 세대별로 배관 연결하는 것이 한 160억, 그래서 한 310억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합니까? 아닌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설계사무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보여드린 169만 원인가요? 그 단가는 2010년 단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내려갔습니다. 근데 설계사무소에서는 그 추정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제가 산업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20년 설계했습니다. 설계했습니다, 제가. 근데, 자, 조합에 반대되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설계를 하는데 2차 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2차 측은. 지금 1차 측에 대한 금액은 아까 160억. 300원 말씀하십시오. 네. 300원에 뭐 들어갔습니까? 태양광, 지열, 네. 전기차 충전소. 아니요. 저는 태양광하고 지열만 말씀드려요. 그것만 300원 줬겠어요. 지열은 얼마 들어갔어요? 지열만 300원이네. 그럼 태양광 치면 310억 20이 되겠네. 저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설계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익석 3구역 기계사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르치면 소인적자에 얼마나 그 조합에서 얼마 300억이다 400억이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제 한번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저도 적당한 사무실하고 2차 측에 대해서 금액을 조출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 30% 싸다. 그건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게 2012년 그 금액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싸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나오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2010년 가갖고 근거를 어떻게 쓰면 저분이 답변 되셨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앉으세요. 한창민 조합원 앉으세요. 제일 어떻게 하십니까? 앉으세요. 제일 어떻게 해요? 저는 제일
설명. 여러분, 우리는 이 조합의 입장을 관찰하면서 보였는데, 조합원님들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이렇게 우리 설명의 자리가 조합원님 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을 계속 잠시만요. 선생님. 해소시키들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설명을 생각. 제가 여기 뭐 조합장도 아니고 의장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찬주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이게 장난식으로 해서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잠시만요. 기회 드린다 했어요. 그래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제가 어찌 아냐면요. 우리 재정비 조직계획 변경할 때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드렸었죠.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질문하신 분이 한성기 조합원이에요. 근데 왜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저는 3월1기 104호 박서영 대리 김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집행부한테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샤시 공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편성 부분이 300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사업 제안서에 보면은 2010년 9월 28일 임시총회 책자를 보면은 페이지 혹시 임시총회 2010년 9월 28일 임시총회 책자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자, 2010년 9월 28일 임시총회 책자를 보시면 페이지 301페이지, 307페이지, 313페이지, 327페이지, 336페이지와 2011년 4월 16일 정기총회 책자에 보시면은 68페이지 62항과 69페이지 74와 70페이지 116항에 보시면은 지열 시스템 내일입형 에어컨 2대, 태양광 발전, 태양광로, LED 등 커뮤니티 전력 등을 당초 시공사에서 그린 스마트 자이 특화로 내세웠던 시공사 선정 시 제시 사항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편성된 300억은 시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으로 소요 비용에 제외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가 300억이 들어와 있는지. 분명히 이것은 임시총회 2010년 임시총회 책자 페이지하고 이거 전부 다 저희 카페나 아니면 기타 다 올려 있습니다. 정기총회 보면은 분명히 GS 자기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특화 산업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00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시 공사비가 55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제안서에 2010년 9월 28일 역시 임시총회 책자를 보시면은요, 페이지 315, 325, 327, 그리고 2011년 4월 16일 정기총회 책자를 보시면은요, 70페이지 116항에 보시면 시공사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시 공사비 공사비용 55억은 시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인데 왜 이걸 또 조합원들한테 이것을 부담을 시켰는데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답변하겠습니다. 저분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아까 그게 시공사 분으로 들어가면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었겠죠. 아까 본계약할 때 아마 얘기하셨죠? 늦게 오셨는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그 본계약하면서 샤시 부분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사업비로 따로 뺀다 그랬어요. 왜 빼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공사비 그 신재생 에너지하고 샤시를 GS에서 가져가게 되면 영업이익과 무슨 모든 게 다 포함해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사업비를 빼서 공사 금액을 낮춘다고 분명히 본계약 협상대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하셨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까 안 들으신 거죠. 얘기 됐습니까? 예. 맞죠? 아니요. 네. 들어갑시다. 그다음 질문. 안녕하십니까. 실제로의 담실이 양문호입니다. 아까 사업을 좀 올려주시죠. 사업비. 아까 GS에서 얘기하기를 친환경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사업부에 보면은 도료비가 있어요. 친환경 도료비 68억을 넣었는데 아니 LG에서 최고의 아파트를 짓는데 사업비로 왜 68억을 넣었는지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사회 때, 대연회 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도료와 소재는 틀립니다. 100% 틀려요. 친환경 도료는 우리가 일단 아파트를 짓게 되면 콘크리트 벽이 나오죠. 콘크리트 벽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곰팡이 또 뭐죠 찍어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미 우리가 새집 중후군 이런 거를 해서 새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 뿌리겠다는 겁니다. 흙방석대 이런 거를 그 기초에다 뿌린다는 거지. GS에서 이거 친환경 자재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페인트가 아니고 외부 석고 같은데, 왜냐면 문짝 같은데 왜 그 친환경 소재 해가지고 왜 그런 마루 바닥이나 그런 거 하시죠. 그게 친환경 소재고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흙방석 아까 얘기한 대로 새집 중후군 이런 거를 미리 뿌려서 우리가 아파트 들어갈 때 친환경 아파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이걸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인 내용은 총무사 그걸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준을 해서 뽑은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일부러 그거를 괜히 뽑은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이사회 때, 대연회 때 항상 말씀드렸고 여지껏 2, 3년 동안 계속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파트는 친환경이 되는데 우리 신재생 아파트 친환경 아파트가 되는데 아파트 1등급의 아파트를 만들면서 그런 거 하나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사업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뽑을 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친환경 자재가 시공사에서 해준다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외부입니다. 이거 예를 들면 도배지 아니면 시트지 있죠. 문고리, 문짝 이런 거 외부에 붙이는 그런 거를 친환경 자재를 써준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구멍이 많이 바뀌겠네요, 그러면. 2011년 잠시만요. 자, 적장님 그 말씀은 친환경 아파트로 짓는데 내부에 곰팡이를 방지한다 하면서 사업비 68억 개로 치면은 조합은 1000명으로 나누면은 얼마입니까? 한 700만 원 돈입니다. 그거 100만 원도 안 들어요. 솔직히 나도 사실 100번 해봤는데 해봤습니다. 그거를 개인당 700만 원을 부담시킨다. 이거 대단합니까? 이거 설명 다시 하십시오. 지금 강남이나 서초나 또 어디요?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이쪽에는 이 친환경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안하는 기준.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보다 공사비가 비슷하지만 거기는 칠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저희는 집안 전체를 뿌리는 거고요. 거기는 외벽 안에서 들어오는 베란다 옆에, 화장실 옆에 이런 데만 뿌리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집안 전체를 다 뿌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안 전체를 뿌리지 않고 우리가 중요 요소만 뿌린다면 그것도 나중에 금액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신에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거를 나중에 충분히 설명해서 내 집에 그래도 들어갔을 때 곳곳에서 곰팡이 냄새 나거나 새집 주문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친환경적인 아파트 짓는 상황에서 이런 걸 뺀다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 해주는데 그거 할 필요 없는다. 그딴 데서 안 해줍니다. 다른 아파트 안 해줍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종합기관이 안 해줘요. 아니 친환경 아파트에서 그걸 왜 돈 들이면서 합니까? 이게 들어가야 친환경 아파트가 되는 거죠. 친환경 아파트 들어가지 않는 여기까지 제각각에서 안 해줘야죠. 자, 여기서 저는 싸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시오. 아니 저분이 먼저 하셨어요. 아니 저분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십시오. 저분이 이 강사분이 저 GS분이 지금 저 설명을 하는 거 보면 7년 전 딱입니다. 마이크. 7년 전 딱인데 7년 전 최고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가격이에요? 지금 총이 책자 보세요. 세상 품목 전부 있어요. 최고로 나서 이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375만 원인가 도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저 12년부터 착공 기준이 이래서 뭐 물가상승률을 대입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것도 억울해요. 착공하지도 않으면서 착공 기준을 대입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뭐 본계약? 어디서 본계약이 됩니까? 그때 본계약 분명히 이사들이 부장 찍고 한 계약인데 그걸 만일 조합장한테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본계약 그 계약을 파기하면 다시 하자고 하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왜 합니까? 뭐가 텐트가 다니고 뭐가 다니고 뭐가 나 아파트에서 살지만 한번 계약 그러면 그대로 가야지. 저 큰 GS라는 회사가 조합을 잡고 때때마다 이거 품목 달려고 저 품목 달려고 해서 이래 올리고 저래 올리고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우리 집한테? 뭐가 되냐고요? 아니, 쫓겨나면 대답해보라고요. 질문을 정리하십시오. 질문을 정리하십시오. 아니 그리고 이 양반들이 어디 조합원들이 양반 저거에 OS들이 다 가서 내가 이거 전화세 정전하면 되지 뭘 그래요? 저 공개정보에서 봤더니 선생님 거기 지표오는 게 정리하십시오. 정리. 다른 분들 질문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전화세 정전하면 되지 이쯤 못해서. 아니 조합장이 말이야 임원들이라는 게 아니 그만하세요. 조합원한테 불려면 하지 말아야지. 아니 정리하십시오. 시공사가 약속을 해주는데 왜 지금 시공사 앞장이 가느냐고. 앞장이 좀 안 되잖아. 뭐 질문이야. 자 다음 번 질문. 소금이가 들리면 뭔 질문이야. 대답을 듣나마나 뭐 하는 건데.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한진 리모타운 202호에 있는 김봉성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이사 비용 100억 입니다. 가구당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 참여 제안서 2010년 9월 28일 임시총회 페이지 328페이지와 330페이지 그리고 2011년 4월 16일 정기총회 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 시공사에서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이사 비용 100억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저희 쪽에 그걸 부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알려주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 240억 원 부분입니다. 참여제안서 2010년 9월 28일 임시총회 페이지 328, 329, 332와 2011년 4월 16일 정기총회 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이것 또한 시공사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인데 최저 이주비 조합원 1억 5천만 원씩 무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에 대해서 왜 저희가 또 그걸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받고 제가 이사비용 100억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원래 처음에 저희가 입찰할 때는 시공사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 대여에 3,000만원 해갖고 4,000만원이 돼 있어요. 근데 요번에 본계약
협상을 하면서 요 공개화 협상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 재건축이나 똑같이 처음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가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게를 없었냐고. 제가 말을 할까요? 예. 선생님 잠시만요. 여기 답변 듣고 나서 이거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자 이겁니다. 조합원님, 제가 긴급하게 조합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처럼 이렇게 하면 웬만한 회의가 지금 선생님 잠시만요. 좀 얘기하자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분께서 만약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렇게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조합원 여러분 그렇게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건데 뭘 숨겨졌어. 선생님 잠시 앉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출해야지. 어르신 잠시 앉아 계십시오. 진행 과정에서 질의에서 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답변합니다. 네. 선생님 잠시 앉아 계십시오. 뭐라? 이거 뭔데? 이거 그럼 다른 뭐 뭐야? 잠시만요. 자, 저분 여러분 잠시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우리 흑석상 조합원 여러분, 성숙된 자세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조합원들도 궁금한 사항,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지금 벌써 9시 반입니다. 자, 날 새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 드릴게요. 일단 들어보시고, 질문하셨으면 들어보시고, 그게 대한 또 의견을 또 개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한창조 조합원이 제발 부탁입니다. 어르신들도 다 계십니다. 보니까 한창조 조합원님보다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죠? 성숙된 조합원으로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질문하신 거 그냥 답변 드릴게요. 이사 비용이 원래 4천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공개해서 협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공사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24%를 떼서 760만 원 정도가 조합원한테 지급이 될 겁니다. 근데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지급을 한다면 세금을 떼지 않고 1,000만 원이 그대로 갑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게 유리하십니까? 그래서 협상단하고 협상한 결과 조합에서 지급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 시공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만큼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사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3천만 원 이것도 무이자 사업비에 잡혀 있었죠. 그러면 1,000명한테 지급을 하면 300억이 됩니다. 이거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사업비가 너무 커지죠. 지금 여러분들 안 그래도 사업비 많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이자 이사 비용으로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가지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빠진 비용이고요. 무이자 금융비용도 말씀드릴게요. 무이자 금융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무이자 금융비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내는 금융비용을 저희가 먼저 내주는 거. 무이자. 조합원 입장에서 안 내는 거지 조합 사업비에는 잡혀 있는 겁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예. 공사비가 지금 약 14% 인상됐다고 하는데 그걸 반영해 주는 건데 14% 인상됐다는 얘기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금 납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 저희가 그 제안서에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지 않고 이자를 납부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 잘못 알고 계시죠. 그거는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여기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비용이 발생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시공사가 부담하는 경우와 조합이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거든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이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다 사업비, 조합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요. 아마 조합원님이 지금 혼돈을 일으키시는 게 무이자 이주비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이자 이주비는 사실 이 용어 정의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기본 이주비라고 또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조합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무이자 이주비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에서도 안 내야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게 시공사 공사비 항목에 무이자 금융비용이 적혀 있으면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의 책자에 보시면 저기 앞으로 나오세요. 직원과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에너지 304호 사는 기흥이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부분인데요. 그 최저 이주비라고 되어 있는 1억 5천만 원 보면 공사비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맞죠? 최저 이주비가 공사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예, 처음에 사업 참여할 때나 예. 그 가계약 할 때 당시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 책자에 보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그 내용들을 지금 사업 참여 제안서하고 그 다음에 가계약을 했을 때 당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제 정기총회 또 하지 않습니까? 정기총회 해가지고 그때 가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임시총회 때 시공사 참여를 했을 때 계약 조건들이 쫙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시공사에서 꼭 답변을 좀 해줘야 될 부분들 같습니다. 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답변들 내용들이 거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공사에서 좀 답변을 해줘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좀 알아서. 선생님, 잠시만요. 지금 앉아서 하셔도 괜찮은데,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서, 요거는 적어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해주십시오. 네. 해주십시오. 지금 관리처분 인가계획서에서 소유비용 추산액으로 배포한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조성 및 건축시설비 공사비, 철거 공사를 포함해서 당초 평당 375만 3천원에서 변경 평당 428만 7천원으로 약 14% 공사비가 증액돼서 약 50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계약 조건에 보니까 기업재정부 고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2012년 1월 기준 단가에서 100년 계약 시 몇 월 기준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게 추가로 지금 ABB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ABB를 170억을 착공일 기준으로 해서 물가 인상률 추가 공사비를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착공일이라고 하면 지금 계약 조건에 보니까 철거 공사 시작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 공사 시즌을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서 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ABB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준공 후에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감 변제라도 이런 게 이루어지면 추가 분담금이 또 발생이 되는 건지 이건 시공사에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죠. 세 가지 질문이죠. 예. 두 가지인데요. 예. 네, 두 가지인데 그 내용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일단은 조사 많이 해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만 아시는 것 같아요. 공사비 아까 제가 이제 이분이 질문하고 나가셨잖아요. 그걸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시공사로 선정됐을 때는 사실 설계 도면이 픽스가 안 됐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서 아까도 모든 게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업 시행 인가가 결정이 되면 그때 모든 공사 조건이 결정이 됩니다. 세대수도 결정되고요. 공원이나 기부 채납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공사비 인상 요인은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인상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지금은 그건 한번 따져볼게요. 그건 뭐 협상단이 다 들으셨으니까. 근데 공사비 인상이 가계약에서 공계약으로 될 때 물가 인상 부분만 가는 게 아니고요. 설계 변경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여기 입찰할 때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설계 도면이 1550세대인가 1530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만 파괴되어 있었고요. 공사 기간 27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1770세대에다가 지하 5층까지 파괴되어 있고요. 공사 기간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설계가 반영이 된 게 본계약 협상단에서 해갖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인상률 예비비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물가인상률이 지금 우리가 요번에 본계약 책정한 거는 착공 기준일이 2016년 3월일 거예요, 아마. 2016년 3월. 그럼 그 이후로 공사비 협상을 다시 한다면 착공하는 기준일이 되면 그때 가서 그 기간 동안 물가 인상률은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착공 시점을 언제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면 요번 관리 처분만 잘 준비되고 한다면 아까 보시듯이 2016년, 17년 내년 한 이맘때쯤 될 것 같거든요. 그럼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아마 우리 저기 계약서상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아까 그 따진 것처럼 그 매월 소비자 물가가 얼마가 올라갔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착공 후에 마감 변경을 해서 공사비 인상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추가 부담금이죠, 솔직히. 추가 부담금이라는 건 언제 발생되냐면요. 여러분들이 2주 안 하시면 발생되는 거예요. 사업이 지연되고 2주를 안 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착공 시점이 2016년 3월 기준으로 잡았다 그랬죠. 근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건 2017년 9월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관리 처분이 깨지고 뭐 해서 2년 뒤에 했다. 그럼 물가 인상분은 저희 책임이 아니죠. 저희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죠. 사업이 늦어진 건 조합의 귀책 사유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착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요번에 잘 됐다 치더라도 잘 됐어요. 근데 2주를 하는데 이사를 안 나가세요. 근데 지금 우리 착공 2주하고 철거 기간으로 협의한 게 6개월, 3개월 그래서 9개월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2주비가 여기가 한 2천억 가까이 될 거고요. 사업비 2천억 가까이 되면 한 4천억 정도가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그 금융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저희가 잡은 427만 원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2주를 안 나가세요. 4천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2주 우리 1년만 하기로 했는 9개월 정도에 다 끝내기로 했는데 그게 1년이 더 걸리고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계속 뭐가 발생하죠? 그 4천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돼요.
4천억에 대한 이자. 계산하기 쉽게 4%라고 쳐보세요. 1년에 160억씩 늘어납니다. 그거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시공사가 가져가나요?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여러분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공사는 뭐라 그러냐, 이거 늦어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공사비 인상해 주세요. 조합에서는 야, 그걸 왜 우리가 다 부담을 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싸우고, 결국은 조합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기업이 양보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착공 이후에는 공사비 변동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해 주신 그 기간 안에 모든 것들을 한다면 추가 부담금 절대 없습니다. 예, 다음번에, 저분 먼저 하세요. 쉽게 드릴게요. 예, 69-19번지에 사는 김광조라고 합니다. 아까 이주비 관련해서 정확한 지금 답변이 안 됐는데, 원래 최초 LGS가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 최초로 그때 1억 5천 이주비를 무이자로 분명히 그렇게 후임금 뭐 해가지고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000만 원은 무상으로 그냥 주고요. 그 다음에 3,000만 원은 무이자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니까? 아, 그러세요? 아까는 잘 모르시는 것처럼 뭐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요, 그건? 아니, 근데, 네,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그 질문이 이쪽으로 지금 조합장님 쪽에, 조합 집행부 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비라는 300억, 400억 정도 되는 그 이주비에 대한 그거를 왜 저희가 한다고 그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주비에 대한도? 그 답은 방금 전에 제가 드렸죠. 무이자 금융비용은 조합사업비에 잡혀있는 게 맞고요.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00만 원 잡혀있던 건 공사비에 잡혀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담 안 했죠. 조합이 부담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얘기하시...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처음에 375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또 올랐잖아요. 지금 435만 원. 설계 변경에서 올렸다 그랬잖아요. 네? 설계 변경에서 올렸다. 조합원님, 아까. 아니, 얘기했잖아요. 200만 올렸다고. 저기요! 아니, 설계 변경을 해서. 예? 잠시만요. 선생님이 대답을. 설계 변경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다는 자, 조합원님. 두분 조합원님, 잠시만요.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네, 질문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 설계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그 단가 부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그게 왜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단가는 똑같다. 총액이 늘어나지 단가는 똑같다. 총액이 늘어나지 단가는 똑같다. 아닌가? 정확하게 질문을 한번 다시 해주세요.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까요? 정리를 같이 해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를 여러 데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원님 잠시만요. 순서 있게 하시게. 잠시만. 두 번째는 세입자 이주비로 해서 우리 조합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세대당 1,100만 원으로 다 책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8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조합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책정이냐, 이게 바다 책정이 아니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세입자 앉아 계시죠. 지금 아까 이사비용과 그다음 무이자 이사비용 이런 부분은 아까 여기 계신 GS 선생님께서 답변을 드리신 것 같고요. 지금
지금 질문하신 거 주거 이전비 맞습니다. 세입자 주거 이전비. 근데 이 주거 이전비도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작성해서 올린 게 아니라 통계청 도시근로자 4개월 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저희가 세입자 조사를 사업 시행과 전에 세입자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이전비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그거에서 통계청 도시근로자 최저 생계비 4개월치를 반영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조합에서 주무부식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잡는 겁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분 추가하고. 저분이 중복된 질문은 이제 해주지 마시고 새로운 질문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면적으로 곱하는 거잖아요. 평당 가격이 375만 3천원에서 평당 428만 7천으로 약 14% 인상이 됐는데 평당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 세대수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세대수 증가하는 거하고 이 평당 가격 곱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 아까 그 설계비라고 하는데 설계비가 반영되는 건 설계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 쪽에서 공사에서 하나요? 어떻게 답변? 네네. 준비되시죠? 네, 두 가지 질문.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공사비 비싸요? 네. 8구역보다 비싸요? 7구역보다 비싸요? 8구역 지금 비교하면 안 되죠. 입지가 다른데. 다른 동네보다 비쌉니다. 예? 한프랑 비교하시죠. 그러면 어디랑 비교할까요? 7, 8구가 입지가 다른 너희 거기랑 비교를 그러니까 어디랑 비교를 할까요? 여기 아니면 꼭 얘기를 눈높게 얘기를 하셔야죠. 11동하고 11동하고 비교해주세요. 7, 8구역과 비교하면 안 되죠. 입지가 다른데. 저분이. 자, 답변 듣고 이야기하시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반영을 해서 공사비를 싸게 책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항상 공사비 비교 주변하고 하지 다른 지역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서 질문하실래요? 육박하고 비교를 하던가요? 나와서 질문하실래요? 잠시만, 이게 답변 듣고. 소장님의 얘기가 저 너무 아니, 저분이 잠시만, 이게 답변 듣고 하시죠. 아까 저분이 얘기하셨죠. 설계 변경. 설계비를 변경한다는 게 아니고요. 설계가 다 바뀌었잖아요. 설계가 다 바뀌었잖아요.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질문이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 올 3월 달에 본계약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하실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시는데 세대수가 지금 본계약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대수가 증가되고 설계의 모든 계획들이 바뀌었잖아요. 조합에서 그때 하실 때 그러면 이 공사비 인상 요인에 대해서 협상단 협상한 내용 전혀 오픈 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네. 그러면 오픈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총회에서 인정해 주신 건가요? 그냥? 자, 말씀드린 대로 1552세대에서 1772세대로 바뀌면서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만 바뀐 건가요? 저희가 공사할 부분이 다 바뀐 거 아닌가요? 지하 2층까지만 파야 되는 게 지하 5층까지 파요. 근데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공사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니요. 물어봤으니까. 당신도 답변을 해! 제가 더 이상 드릴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분이 먼저.
기회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끝냅시다. 네, 저도 빨리 가야 돼요. 네, 지방 출장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약속했잖아요. 저기 사업하시는 그 입장에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업 여건에 따라서 마진을 안 갖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마진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뭐 지하 5층까지 또 파면서 2층보다 이제 지하 5층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데드 스페이스 없이 또 수익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수익화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도 늘어났으면 거기 스페이스 늘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분도 좀 더 늘었고, 마찬가지로 지하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돌려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비용 줄일 수 있으면 좀 많이 줄여주세요. 지열이 비싼지 폐화성이 비싼지 저 잘 몰라요. 근데 서울시에서 제가 지금 광진구에 안전을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태양광 이거 뭐 하는데 지원해 준다고. 그런 거 좀 받게 좀 해주세요. 조합에서 하셔야 될,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대로 좀 하셔갖고, 또 시공사도 협조하셔갖고 비용 줄일 수 있는 거 최대한 좀 줄여주세요. 뭐 줄일 것도 뭐 쓰레기 집화 시설 하는데 설치비 70억에다가 유지보수비 뭐 중간중간에 자꾸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네. 하여튼 그래서 비용을 줄여달라고요. 수익은 어떻게든 좀 더 네? 세대수도 많이 늘고 지하 연면적도 늘어나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조합원에 조합 집행부에 가서 비대위 얘기도 사실 얼마 전에 들었고 조합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이디어 좀 내세요. 저희들보다 워낙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그 관리사무소도 지상에 있어야 될 거면 지하로 좀 빼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분양해서 사업 수익성 늘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좀 건설적인 말씀이시네요. 이런 부분을 조합집행부나 시공사 모든 현장 업체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수익성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마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다음 질문. 선생님, 이 선생님 질문을 좀 정리해야 시공사 관련된 부분은 질문이 끝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79-210 이성훈입니다. 오늘 소장님 얘기를 제가 묵묵히 들었어요. 저는 뭐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모릅니다. 오늘 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왔고요. 그냥 설명회이기 때문에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너무 물타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냥 편하게 와서 듣고 싶었지만 편하지 않은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금리 얘기, 미국 금리 얘기부터 해서 은행이 떠나간다? 이런 늦어지면 그런 얘기 하시는데 본인 그 계약도 잘 모르시면서 미국 금리 향후의 방향이라든가 은행이 이 좋은 사업 지역을 떠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볼 적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비용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이 어디 가게지 남는 게 이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상 넉넉한 자금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한테? 연말이 되면은 보도블록 새로 깝니다. 아스팔트 깔고요. 지자체가 잡아놓은 예산 다 씁니다. 어떻게든지 소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저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전 사실 5억 삽니다. 조합원이었고요. 다시 투자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5구역도 많이 나왔지만
느낀 거는 오구역은 장난이네요. 여기에 비하면. 여기 장난 너무 심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해가 너무 안 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이런 논리들, 나무는 돌려주겠다? 잡을 적에 최대한 적절하게 잡아가면서 잘 쓰려고 해야 되고, 벗어나지 않게 쓰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은, 지금 소장님께 드린 게 7구역 8구역 이렇게 해요. 7구역보다 2천만원 저렴하대요. 좋으세요? 저희 3구역 아파트가요, 7구역보다 1억은 쌀걸요? 같은 평형대에서. 2천만원 줄어들고 1억이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 2천만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관리비. 정리하시게요. 관리비가 50%로 줄어든대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저 33평 사는데 20만원 나옵니다. 여기 10만원 나오겠네요. 그렇죠? 저 10만원씩 줄어드는 것보다요, 맨 처음에 사업비 1200만원 정도 줄여주세요.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관리비 다 제대로 낼게요. 20만원씩. 이게 낫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10만원 줄어든 관리비를 채우기 위해서 10년을 보내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사 가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한테 그걸 믿고서 같이 하자? 따라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죠? 선생님, 저는 정리하시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분명히 조합 측에서 지난번에 비대위, 소위 말하는 내재산 지키기 사람들이 하는 저 아랫교회에서 했던 모임에 왔었을 겁니다. 저는요, 단순하게 왔어요.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숫자가 딱 3개 나와요. 2, 3, 1000억.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 근데 말입니다. 이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거거든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합은 합당한 이유를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계속 소장님이 갑자기 막 언성을 높여요. 강하게. 나를 믿어주세요. 제가 한 일이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정리하시게요. 이분은 조합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월급쟁이에요. 자의에서 월급 받는 분이고, 우리는요, 우리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되겠지 않습니까? 질문하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조합원님 정리하시게요. 현명한 판단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 끝나면은요, 이사 가셔야 됩니다. 직구하셔야 돼요. 그때는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때는요, 사람이 바빠요. 쉽지 않았어요. 내일 새로 뽑으라고요? 누가 뽑을 겁니까? 조합원님 정리하시게요. 끝난 겁니다. 그 전에 모든 게 다 마무리돼야 되고요.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좀 전에 조합원님 말씀이 신재생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데, 관리비 나는 10만원씩, 20만원씩 내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조합원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정리하지 않으면서 저 대표기를 빨리 주세요. 시간 없어요. 잠시만요.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은 그건 아까 설명 다 됐잖아요. 이제 저도 질문 좀 합시다. 잠시만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지. 잠시만요. 조합원님. 계속 기회를 안 주니까 답답해. 잠시만요. 저기 아까 질문하신 분들은 먼저 손을 다 들으셨던 분이에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뒤를.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자, 봉진날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 아파트에 해가 얼마나 비치고 얼마나 안 비친지. 자,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하도 그냥 발표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좀 떠들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정리하셔서 질문하십시오. 제가 늦게 와서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았는데
아까 듣다 보니까 좀 질문사항이 있어서 사실 나왔고요. 저 앞에 계신 발표자분께 그 사업성 개선 부분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까 발표자들 중에 사업성 개선 부분이요. 거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선생님, 얘들은 그 조합원님. 아니 이게 한 400억 정도 되는 거라서 단답형으로 질문하시게 정리하셨어요. 정리. 알겠습니다. 확인 없이 아까 저 장애인 승강기 설치로 일반인 분양 55세대 곱하기 7억 7천만 원에서 424억 원 저 줄여준다고 하셨죠? 이거 7억 7천만 원은 저 분양가로 보이는데, 그쵸? 근데 저 뭐 아무 돈 안 들이고 짓습니까? 아파트 연면적들은 더 늘어난 만큼 공사비 등등 들고 또 승강기,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는 만큼 공사비 드니까 실제로 집 한 채당 제가 볼 때는 한 1억 원 정도 해서 55억 원 정도 조합원의 이익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수익이 다음은 10억이든 원가가 전혀 안 들고 10억이든 매출 50억이든 전체가 조합원 이익으로 잡히는지 원가를 빼고 55억 원 정도 추가 이익으로 잡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10억이든 20억이든 조합원 수익이 발생되면 조합에서는 당연히 해야겠죠. 아까 GS건설 저 조합의 이익이 424억이라는데 제가 볼 땐 55억 원으로 보이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어요.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자, 424억.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원가가 전혀 안 들어서 매출액 전체가 이익으로 잡힌다고 나와서 저 수치가 잘못된 거로 봅니다. 정리 좀 할게요.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 분은 나와서 이따가 발표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잠시 기다리고 있죠. 잠시만요.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자, 7억 7천원에서 약 55세대를 하게 되면 약 424억 추가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말 끝에, 자, 제반 비용은 또 수반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지금 보면 50. 사회자님께 질문 안 했고, 저 발표자님께 질문했고. 아니, 근데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사회자분은 전혀 모르시나요? 55세대가. 발표자분이 전혀 모르시나요? 제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 발표자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책임지고 대답해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보세요. 질문이 맞잖아요. 맞는 질문에서 답변을 해야지. 아, 그래, 왜 당신이 답변하고. 맞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자를 쫓아내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사회자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십시오. 조합원의 이름으로. 자, 가만히 계세요. 아, 여보세요. 저거를 저거를 눈 감는 아웅하는 거 아니라고. 424억이라고 하는 거는 허위수다를 내가지고 우리를 변호시키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게 질문이거든. 답변을 해야지. 다시 답변해 주세요. 자, 진정하셔서 답변해 드린답니다. 답변해 드립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사회만 봐야 돼. 알겠습니다. 질문이 그게 다는 아니시죠? 하실 거 다 하는데 한꺼번에 할게요. 아니, 한 번씩 대답해주세요. 두리뭉실 하고 싹 넘어갈까봐.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자, 보십시오. 약 385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금액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55억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보통, 원가 같으면 저 조합원들은 한 채 1억 원 정도밖에 못 남깁니다. 지금 84제곱미터면 한 33평형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공사 면적이 한 45평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 45평형이 늘어난다면 우리 공사비 얼마죠? 427만 원이죠. 427만 원이죠. 그러면 45평형 곱하기 55세대 곱하기 427세대 하면 아마 대강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라고요?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44평 곱하기 40만원 하면은 1억 8,500만원 정도 되겠군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또 있네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가 별도로 또 들잖아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주셔야죠.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 자체가 장애인 엘리베이터입니다. 아, 기존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돼 있는데 이미 우리 그 관리처분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겠군요. 이미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계획했기 때문에. 기존의 엘리베이터 자체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미 설계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다 계획되어 있는데 추가 비용 발생 안 거기에 합니다. 대해서 당연히 이 금액까지 포함돼서 이익이 다 잡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이미 돼 있다면서요. 아니요, 저기 세대수를 증강하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 안 드렸어요. 맞죠? 그때 설명 못 들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잠깐만요. 양면적이 10만 평이니까 저기 한창조 조합원님 질문을 정리해서 반답식으로 하시죠. 좋아요. 다음 질문 반답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가 상층 지금 7억 4천만 원 계획 잡고 이게 나중에 진짜 하게 되면 7억 9천만 원이 되겠다. 딱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세요. 7억 9천만 원 안 되면 건설사가 차익을 메꿔주겠다고.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살 때는 그런 억지 아니, 사회자한테 질문한 거 아닙니다. 대답해보세요. 인간 좀 해주셔야 돼. 아이씨. 아니, 정리하시게요. 이사님 들으세요. 이거 정확한 질문 아닙니까? 이사님 들으세요. 질문은 받겠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주세요. 사회자님. 잠시만 들어가요. 자,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창주 조합원님 일단 정리를 해서 하시자고요. 질문을 딱딱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세요. 그러면 우리 각 협력사들이 다 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아까 위치가 대림 실구역이 좋고 해서 나중에 가격에 봤을 때 대림 실구역보다는 높지 못하겠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분명히 들었고요. 아마 녹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7구역 대림 아파트보다 더 높게 일반인 분양가 7억 9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의심스러워서 그게 정말 맞다면 건설사가 차익 부분에 대한 보상을 보증해주라 계약서에다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일단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부터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아까, 감정평가 부분에서 자꾸 저를 막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한 거지, 그것만 얘기를 하게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해주면은, 감정평가가 개인 땅은 평당 한 700만원, 한 600만원 잡혔을 거예요. 왜냐면 감정평가에서 도로의 경우에는 인접대지의 3분의 1 가격 매기게 돼 있고요. 그래서 대지가 1,300만 원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도로를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평당 400만 원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인접대지 80% 잡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지 매입 예산을 150억 원이면 할 것을 조합과 감정평가사, 구청이 합세해서 4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근거를 감정평가사에 질문했더니 없어요. 법적 근거가. 정리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더 있으세요? 그리고 집행부 해임권에 대해서 발언하신 거 마지막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질문도 하세요. 맞아요. 자, 저 발표자께서는 전공이 법학이셨나요? 네. 집행부가 해임된
되면 집행부 직무대행은 발의자가 된다는 거 법에 없고요. 직무대행자를 법원에 선임해달라고 신청하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통해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예, 그래서 이분이 발표한 박정기 이사 정말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그 조합원을 대신한다는 그런 공포감을 준 것은 잘못된 발언이고 여기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정경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역선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저 발표자 얘기하겠습니다. 발표자의 발언을 왜 사회자님이 하십니까? 사회자님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발표자께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자기 발언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발언. 마이크 주세요, 사회자님. 직접 대답하시면 마이크 주세요. 답변 안 할 거니까 주세요. 답변할 때까지 조용히 있겠습니다. 답변하시면 드릴게요. 조합원들이 거기 있잖아요. 저희 이야기하는 거를 자꾸 여기다 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 답변을 좀 해.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왜 그렇게 하냐고. 내 말 못 알아들어요? 자, 흥분하지 마시고요.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거를 우리 조합원들이 모였잖아요. 그때까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술 취한 거 같은 거 보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웃어가면서 저거 보니까 여기 저기더니 제가 볼 때 저 사람 웃기는 거 아니요, 답변을 듣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박정기 이사가 직무대행이 안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단재인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잘못 아신 내용입니다. 예.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서 그럼 법정원을 뒤져봅시다, 같이. 잠시만요. 아까 설명을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정관에, 흑석상 정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조합장이 해임됐을 경우에 이사 중에서 연장자 손으로, 선거 이사 중에 연장자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사분들, 조합장님, 감사, 이사 다 해임시키면 한 분은 남아요. 해임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는 거예요. 자, 잠시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조합장 유보시에 그런 거지. 해임시에 그게 아니에요. 잠시만. 앉으세요. 아니, 자격지사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죠. 앉으세요. 아무 말 없어. 못 오겠어요, 제발. 앉으세요. 거짓말을 붙여요. 앉으세요. 책임질 겁니까? 네.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정관은 조합장 유보시라고 돼 있죠. 자, 앉으세요. 자, 유고시도 다 똑같이 해임이라든지 사퇴라든지 이걸 다 포함시켜서 유고시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통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시 자, 다른 분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 좀 얘기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소란스럽게 가는 거는 어느 쪽도 원하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그래도 차분하게 질의응답을 주시는 것만 해도 되게 고마운데 이제 여기 제가 성함을 처음에 안 와서 못 들었는데 아마 GS 쪽에 오신 분이죠? 혹시 윤대현 소장님이신가요? 예. 예. 제가 전화를 통화를 시도했는데 윤대현 차장님이시죠? 여러 번 했는데 통화는 안 됐어요.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시화정들이 그쪽에 오신 분이죠? 예.
아마 여러 군데서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논리랑 여러 개 잘 준비해 오셨을 텐데,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여기 한창두님이 지적한 부분을 소리 지른다고 막 하실 게 아니라 거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424 이게 부풀리신 숫자는 맞잖아요. 거기서 전혀 원가를 생각 안 하고 55세대를 7.7억 원 계산해서 해서 이게 이익이 됩니다. 이거는 뻔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인정 안 하시고 나중에 비용은 생각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 엉터리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비용 자체가 전체의 70% 내지 80% 돼서 비용 빼고 나면 55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걸 424억입니다. 이렇게 공사비 자체로 많은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시고 흥분해서 말씀하셨지만은 틀린 말이 아닌데 벌써 뒤에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신다 뒤에서. 그리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되고, 아 시끄럽다 피곤하다 가라 이게 뭡니까? 일단 말씀하신 게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숫자를 얘기하니까. 정리하시죠. 예. 질문입니다. 사업이 늦어져서 이게 추가 분담금이 다른 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도 늦어지고 지금 관리처분 초기가 늦어진 건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다른 구역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균적으로 주변 다른 구역보다 2년에서 3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비용들은 각자 투자한 금융 비용들 이런 것들이 작습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굽니까? 조합원들은 전부 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서명결의에 다 도장 찍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명결의 OS를 도구했을 때 그 비용하면서 할 때 서명결의 동의율이 80% 90% 되는 데까지까지 와서 미뤄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사 안 하고 뭐 하고 있다가 이제 관리처분 정의안을 정말 제대로 된 정의안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한 그 정의안건이 아니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려놓고 1년 만에 1억 이상씩 더 부담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늦어지면 안 된다 말하는 그 논리는 뭡니까? 그러면 늦어지는 건 왜 늦어지느냐? 2년 늦어진다고요? 지금 현재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로 하면 2년이 늦어지냐면, 제가 그 OS와의 대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왜 늦어집니까 물어보니까 소송이랍니다. 무슨 소송일까요? 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합 집행부가 물러나기를 거부해서 일어나는 소송과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한 소송 두 가지입니다. 물러나기 해임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나가라 그랬는데 못 나가겠다 해서 걸리는 시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랍니다. 이거는 조합원들에게 기만하고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주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몰려가서 너 해임했으면 당장 나가서 자리를 비워라. 그 다음 거기에 드는 시간은 조합 집행부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빨리 비켜주면 줄어듭니다. 새로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거를 1년 반 정도,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좀 들어주세요. 1년 반 정도.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1년 반 정도 끄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요,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팀에 가서 열심히 일할게.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박수 쓰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당신 이거 뺀다 했죠? 제가 얘기할 때는 갖다 썼는데요. 잠시만요. 네. 저분님, 잠시만요. 열심히 해주시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면 조합 여기서 얘기하는 2년의 시간 연장에 대해서 앉으세요. 아니 왜 파동으로 진행을 합니까? 아니, 앉으시면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2년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2년 중에서 자 현재 조합 집행부가 빨리 물러나주면 그 시간이 짧아진다. 그 다음에는 재계약 협상입니다. 잘못된 부분 또는 부풀려진 부분을 추리자는 겁니다. 그때는 당신네들이 안 하면 빨리 간다니까. 그때는
자, 선생님, 정리하십시오. 자기 번지 이름 대고.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윤수장님, 그리고 예, 정문이 같은데 성함이 예, 정전문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들어보고 말도 안 되는 거 끊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시만요. 정리하십시오. 예. 아, 지키면 진짜 좋게 봤는데 아니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아, 들어오세요. 가자. 저 힘 없어요. 가자. 힘 없어요. 자, 빨리 가자. 빨리 가면 이기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가면 이기다. 여러분, 빨리 가면 뭐가 이길까요? 자, 정리하십시오. 지금 정해져 있는 관리처분 총회 안건을 확정하고 빨리 가면 여러분들의 손실이 확정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협상에서 수립 부분이 뭔가를 찾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선생님 정리하시죠. 네. 정리하시죠. 그래서 2년 걸린다는 말도 조금 문제가 있고 협상 과정에서 늘어나는 비용 아까 2주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2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금융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 절대 없다고 하셨는데 2주하고 나면 타구역 사례를 보십시오. 왕십리, 신길, 자기탄은 지금 진행 중이라면은 뉴스 잠깐만 검색해 보십시오. 자, 선생님. 관리처분총회에 의해 분담금이 늘어나서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세요. 1분 내려갈게요. 네. 1분 내려갈게요. 비대율이 관리처분총회 이후에 인수할 때까지 20% 떨어질 때가 바로 옆에 왕십리입니다. 우리 같은데 6천만 원 더 내요. 잠시만요. 자, 선생님. 제가 1분만 아니, 됐으니까 그만하시죠. 네, 정리하셔야 되겠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계속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어도 됩니다. 다 제가 관련된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좀 더 내 재산이. 잠시만요. 제가 제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정리하시죠. 안 되겠습니다. 예, 대화가 안 되니까. 혼란만 이렇게 나겠어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이제 앉으세요. 잠깐만요, 사회자님.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업이 늦어지는데 비용이 증가 안 된다라는 근거는 뭐죠? 제가 증가 안 된다고 안 했죠. 예? 2년간 늦어진다고 했는데. 예.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질문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니, 토론회잖아요. 예. 말씀하신 거.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업비가 늘어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새 집행부 온다든지 관리처분 총액을 다시 하게 되면 이거는 기간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다. 그건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렇지만은 2년이라는 그런 걸로 협박을 할 때는 새 집행부가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집행부가 빨리 물러나면 그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은 재협상의 과정입니다. 재협상의 과정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협상이죠. 서로가 어떻게 불려진 부분이나 아까 다른 분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줄일 수 있는 잠깐 좀 짧게 하시죠. 저 다 기다리시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건 인정하세요? 사업 기간은 예. 새 집행부 때문에 아니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걸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보다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늘어나는 걸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 못합니다. 왜냐? 어떤 부분을 인정 못하냐면은 그거는 GS 건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움직이는데 저희 의지하고 무슨 어떤 의지냐? GS의 자금 사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마이크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잠시만요. 새로 집행부를 뽑는데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3개월 모르는데 그 새로 집행부를 뽑을 때 기간이 얼마 잡습니까? 3개월입니다. 예? 그 모집하고 선거 공고 내고 이런 거 하는데 최소 6개월 걸려요. 제가 대표님, 조합원님 잠시 앉으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억 깎아준다 지금 네, 제가 네. 왜 1억을 거기서 깎아준다? 1억을 지금 한다 그랬잖아 아까. 질문 좀 하고 넘어갑시다. 예? 아니, 잠시만요. 제가
사회자의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 사회자님, 이게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저희가 이 말씀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좀 전에 질문하신 분이라든지, 여기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자, 하셨어요. 그분들이 8월 18일 날 저쪽 흑석동 교회에서 중앙교 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 개최 와중에 저희 조합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해서 조합원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카페에서 떠다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저희 상근 이사를 내쫓았어요. 자, 저희는 오늘 이 자리의 설명에서는 누구도 내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질문도 다 받아들입니다. 자, 잠시만요, 선생님. 그 다음에 제가 정비사업 경문관리협회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장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조합집행부를 해임시켰습니다. 다 해임시켰어요. 다 해임시켜놓고 나서 새로운 조합집행부를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기존에 있던 이사가 조합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또한 반대하셨던 분들도 이사에 당선이 돼서 사업을 집행부를 해서 다시 구성해 갔어요. 근데 요즘 크기 현장에서는 이사회 하면 조합장께서 그때 반대 지랄나게 해가지고 조합 해임 다 시켜놓더니 사업비만 늘어나게 해놓고 여기 앉아있네. 고개를 못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옆에 동부 센트럴빌, 그 다음에 대우 프로지오 다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이주철거, 착공, 분양 이런 절차 다 거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하지만 입주시 때까지 최종적으로 청산의 이전 고시 날 때까지 관리처분 계획 변경은 계속합니다. 경미한 변경, 중대한 변경, 돈 10원짜리 하나가 지금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책자로 나가있던 자금운용 계획 안에서 10원짜리 하나가 변동이 있어도 관리처분 변경을 합니다. 예,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정비사업 전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임이 되면 이건 사실입니다. 정관에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이사님께서 직무대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대행께서 다시 조합장 선출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이 상당하게 되고요. 제가 다른 현장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제2호안건 관리처분 책자에 보면 제2호안건 자금 차입 관련한 은행권 선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있는 현장에서도 은행이 바뀌어버렸어요. 은행이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2주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관리처분 변경을 말씀드리냐면 가면서 관리처분 변경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앞에서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예,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지킴이 얘기를 듣고
이쪽 얘기도 듣고 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GS 수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어서 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아까 그 공사관계 7, 8구역 대비해서 나온 거 있죠? 그거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실 수 있나요? 7구역이 436만 원이고 공사비요? 공사비. 공사비. 8구역. 7구역이 449만 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7구역이나 8구역에 대비해서 우리가 427만 원, 85억이 더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7, 8구역보다 싸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샤시 공사비,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이주 비용 다 사업비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지금 7, 8구역에 다 빠져 있는 건가요? 신재생은 일단 7, 8구역에는 없을 테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요? 이주 비용. 이사 비용. 네, 이사 비용. 이사 비용 같은 경우 얼마씩이에요? 이사 비용 7, 8도 다 빠져 있답니다. 샤시도 다 빠져 있고요. 그 금액이 공사비에 들어간다면 결코 우리도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쪽도 빠져 있다고요. 7구역 8구역도 빠져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이주비 1,000만 원하고 이사 비용. 이사 비용 1,000만 원하고 7구역은 1,000만 원이고 8구역은 500만 원인데 그거 다 사업비로 빠져 있습니다. 예, 둘 다 사업비로 빠져 있답니다. 때문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신재생하고 샤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신재생은 7, 8은 없습니다. 7, 8은 안 들어가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근데 GS에서 처음에 예. 가계약 당시부터 이게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들어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죠? 아까도 다른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들어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추가된 것 같지만 말씀을 하시는 게 단지 프로티지는 올랐어요. 올랐던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공사비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보면은 꼭 여기서 GS에서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선심을 쓰듯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신재생이 2%에서 12%인가 아마 올랐을 거예요. 4%에서 12.6%가 올랐죠. 그런가요? 그런데 12.6%를 만들려면 지열 400m를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게 사업비로 빠져 있잖아요. 예, 사업비로 빠져. 근데 처음에는 그게 4%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4%는 저희 친환경 관련해서 4%는 다 저희 다른 부분에서 다 만족을 시키는 부분이죠. 근데 12%는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지열을 뚫어야 되니까 그 비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아까 얘기하신 거고. 네, 어찌됐든 사업 자체에 다 빼고 사업비로 돌려놓고 그걸 어찌됐건이 아니고요. 그렇게 몰아가시면은 그건 일방적으로 몰아제끼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누가 마지막에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계속 마지막에 나 처음 나왔어요. 아니 이분이 마지막이라면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 했는데 특별히 손을 들으셔서 팬도 아닙니다. 저 조합 팬도 아니고요. 지금 팬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만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도 감정 평가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감정 평가 생각하면 열받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전에 18일 치킨이 선명히 할 때도 저기 이덕기 씨, 저기 이현우 씨인가요? 네, 오셨네. 지수적으로 역할 하시는 분. 나 진짜 좋게 생각했어요. 아,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하고 잘 되었구나 생각했고요.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도 좀 아닌 것도 많이 부풀려서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많은 분들이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조합원님들이 왜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뭔가 조합원님들
지금 감정평가라든지 분양가 이런 부분 중에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속시원하게 좀 해결해 줬으면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분명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견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 지킴이 일하시는 분도 오셨고 저 앞에 계시니까 오늘 보니까 너무 난다 토론이 됐어요. 그냥 그 이 부분을 토요일 날 뭐 공청회 한번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다니까 그때 한번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협상을 하셔서 좋은 조합원님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킴이 쪽에서 열심히 하시면서도 조합 지킴에서 회의를 하시겠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보다는 지금 좋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으니까 조합하고 잘했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보니까 조합장님 친하신 분이라든지 대의원님 가족들 절대 되지 않는데 저도 여기 조합장님하고 친하고 저 대의원입니다. 저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꾸 조합원님들한테 정식 쓰기 좀 하지 마시라고요. 정확하게 좀 전달 좀 해줬습니다. 대의원이 그동안 잘못했는데 대의원으로서 넘어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인데 관리 처분을 명기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죠. 조합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또 된다면 이런 설명회를 자주 열어서 조합의 알 권리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